오늘의 늙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19는 로튼 토마토의 에로 영화 탑 200에서 38위를 차지한 I am 러브입니다. 몹시 서정적인 화면이 처음부터 끝까지 펼쳐지는 이 영화는 아주 큰 저택의 모든 창문이 닫혀있는 겨울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그곳에 안주인 엠마는 러시아인으로 이탈리아 밀라노의 상류층 재벌 가문인 레키가의 시집온 존경받는 아내이자 세 남매의 자상한 어머니입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의 생일에 엠마의 남편인 탄크레디와 아들인 에두아르도를 동시에 후계자로 지명하면서 서서히 가문의 균열이 일기 시작합니다. 내가 은퇴하고 후계자를 지명할 때가 왔구나. 탄크레디, 그리고 내 아들 에두아르도. 날 대신할 공동 후계자다. 엠마가 시아버지를 맞이하려고 분주하게 준비하는 모습에서 본인의 드레스업을 하고 손가락을 내밀면 남편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장면이 생각납니다. 이 장면 하나로 뭔가 정말 엠마는 남편을 위해 준비되는 인형 같은 남편이 있기 때문에 부인으로서 존재하며 그 부인으로서도 남편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단편적인 모습 같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남편과는 금슬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아들이 본격적으로 가문의 사업에 뛰어들면서 모자 관계도 조금 소원해지게 됩니다. 또한 딸 베타도 런던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집안에 홀로 남은 엠마는 기쁨과 동시에 큰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딸 베타의 음반에 있는 메모를 보고 베타가 동성애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 사실 여자를 만나? 그레고리오는 모르겠다며 자주 전화를 걸어와. 아름다웠던 그녀를 다시 만날지 모르겠어. 그래도 난 그녀를 사랑해. 그녀가 날 알고 있을지, 여자를 좋아하는지는 몰라. 하지만 무슨 상관이야? 오늘 그녀가 웃어줬는걸. 하지만 여전히 아내로서, 엄마로서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완벽하게 해내던 엠마는 아들의 친구 안토니오를 만나면서부터 차츰 달라지게 됩니다. 엠마는 안토니오의 레스토랑에서 안토니오의 새우 요리를 맛보고 안토니오의 요리에 완전히 반하게 됩니다. 안토니오는 에두 아버지의 땅에 레스토랑을 열고자 하는데 에두는 엠마를 안토니오의 레스토랑에 보내 호의적이게 만듭니다. 한편 런던에서 돌아온 베타는 엄마에게 커밍아웃을 하게 됩니다. 뭐 하나 말해도 돼. 이 여자를 위해 그레고리오를 떠났어. 한순간의 장난도 아냐. 난 확신해. 맘에 들어. 화려하지만 어딘가 결핍되어 있는 자신의 삶의 회의를 느끼던 엠마는 안토니오가 있는 산네모로 향하게 됩니다. 안토니오와의 만남으로 알 수 없는 열정에 사로잡힌 엠마는 방에서 모처럼 환하게 웃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게 됩니다. 안토니오에게 엠마는 친구 엄마이지만 안토니오도 엠마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둘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맙니다. 요리사인 안토니오는 엠마의 주특기 요리인 러시아식 수프를 행사해서 완벽하게 선보임으로써 다시 한번 엠마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며 원래 이름 키티씨도 되찾게 해줍니다. 그와 만나면서 생에 대한 기쁨과 활력을 맛보게 된 엠마는 자신의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완전히 잊고 살았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밀란으로 오면서 러시아인은 그만하기로 했어. 모든 게 부담스러웠지. 거리를 걸을 때나 가게에 들어갈 때나 이탈리아인이 되었지. 탄크레디는 미술품 수집을 했어. 러시아엔 보물을 찾으러 왔었고 내 아버지는 보건가였어. 그래서 우리 집에 자주 오곤 했어. 하루는 만나자고 하더라. 수줍고 귀여웠어.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해가 질 때까지 택시를 타고 다니며 사랑을 나눴어. 날 밀란으로 데려왔고 그 이후로 러시아엔 가본 적이 없어. 고향이 그리울 땐 요리를 했지. 엠마는 내 본명이 아냐. 탄크레디가 준 이름이지. 본명은 잘 기억도 안 나. 고향에선 다들 날 키티씨로 불렀어. 불러봐. 막장 드라마의 소재이지만
누드 장면은 굉장히 감각적으로 그려지는데 몸의 부분을 클로즈업으로 보여주는 야의 정사 씨는 영화의 백미로 손꼽힙니다. 그리고 에드는 결국 회사를 매각하기로 하고 여동생 베타와 화해를 합니다. 지안 루카가 아틀란틱에 데려다줬어. 일렉트럴레인 콘서트에 가면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너무 좋아했어. 무아지경의 레즈비언들 사이에서 말야. 베타, 다 끝났어. 회사 매각됐어. 고마워. 오빠가 아니었음. 고마워할 필요 없어. 다 날 위해서 한 거니까. 내가 행복하다니 나도 좋다. 행복이란 단어는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해. 왜 행복하지 않아? 한편 에드는 엄마의 외도를 눈치채고 언쟁하던 중에 물속으로 넘어져 죽게 됩니다. 엄마도 지안루카나 아빠나 안토니오랑 같아. 저 자식에게 우카도 줘버렸어. 오늘 엄마한테 말할 게 있었는데 됐어.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어.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 장례식을 하면서 엠마는 점점 레키 가문에서의 삶을 견딜 수 없게 되고 남편에게 아들의 친구인 안토니오를 사랑한다고 실토하게 됩니다. 이제 당신이 알던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나는 안토니오를 사랑해. 당신은 사라졌어. 당신은 원래 존재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엠마는 눈물의 응원을 보내는 딸, 자신의 처지를 옆에서 가장 많이 지켜보나녀, 경직된 집안 사람들을 뒤로한 채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뛰어갑니다. 이 영화는 스토리뿐 아니라 패션, 음식, 인테리어, 풍경 등 모든 요소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영화로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의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 작품입니다.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욕망 3부작 중 첫 번째 작품이며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인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이 개봉되면서 이 영화도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영화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하우스 뮤지엄이자 레치 가족 건물에서 촬영되었는데 감독과 제작자 겸 주인공인 틸다 스윈튼이 11년에 걸쳐 대본을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독과 남녀 주인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인 루카 구아다니노는 이탈리아 출생으로 I am Love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제90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이 있습니다. 여주인공인 틸다 스윈튼은 봉준호 감독과 절친한 사이로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출연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방한 시에 한국 어떠냐는 기자의 질문에 예술을 논하는 데 있어서 누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한 방을 먹인 것이 유명합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옥자, 닥터 스트레인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설국열차 등이 대표작입니다. 남자 주인공인 에도아도 가브리엘리니는 이탈리아의 배우, 각본가, 영화 감독으로 리보르노에서 태어났습니다. 파드로니, 디카사, 이오 소노 라모레, 오보 소도 등이 대표작입니다. 그대가 알고 계신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이 땅에 발 딛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수많은 숨결 중에 하나의 호흡으로 내가 숨쉬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박성철, 눈물 편지.